뉴스룸이 끝나고 이어집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 뉴설의 강지영입니다. 자, 빌라왕, 깡통주택 그리고 전세 사기 요즘 정말 자주 보이는 사회 문제죠.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작년에만 1조 원 이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전세 사기범들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과 청년들을 철저하게 노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절반이 2030 청년층이었습니다. 범행 수법 역시 정말 다양한데, 자, 오늘은 전문가 모시고 집 구하기 전에 무엇을 체크하면 좋을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유튜버 적방연구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제가 덕연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어떻게? 그냥 덕방이라고. 덕방님. 네. 덕방님. 네. 저희 PD님이 지금 구조상 너무 붙어 있다고 조금만 저희가 떨어져서 네.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괜찮나요? 오케이, 좋다고 합니다. 네. 지금 뉴스룸 스튜디오 오셔가지고 조금 네. 긴장된다고 아우, 말씀하셨어요. 떨었어요. 너무 떨리셨어요? 네. 떨고 계신가요? 조금. 네. 조금? 네, 조금요? 네. 알겠습니다. 덕방님과 함께 부동산 전세 사기에 대한 팁을 좀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잠적한 그 사례 정말 다양한데 네, 네. 주로 어떤 수법으로 범행들을 좀 저지르나요? 이 부동산 사기가 뭐 유형이 많지만 그래도 요즘에 많이 다뤄지고 있는 이 빌라 전세 사기가 네. 주요 핵심 내용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 건축주가 이 신축 빌라를 한 10채 정도 지어서 분양을 한다고 하면 사실 요즘에 이 분양이 어렵잖아요.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이 잘 그래도 되겠지만 예전부터 이 빌라는 분양이 어려우니까 브로커 집단들하고 이거를 짜서 이런 판을 짜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빌라 전세 가격이 분양가가 2억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어차피 분양이 안 될 걸 아니까 새로 이제 전세입자를 그 매매 시세보다 훨씬 높은 뭐 2억 6천, 7천에 전세입자로 계약을 시켜놓고 네. 이 빌라 집주인이었죠. 이 건축주가 이 세입자 모르게 이 집주인을 속칭 바지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회 이제 뭐 사회초년생분들이 보통 그런 데 가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명의를 넘겨버리고 이 임대인의 그 권리와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세입자 전세 기간이 끝나면 이 보증금도 돌려줘야 되고 그런 이 권리와 의무를 이제 새로운 바지사장한테 소유권을 넘김으로써 다 회피를 하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은 조금 더 수법이 좀 발전을 했어요. 교묘해지고 있다. 네. 여기서 추가로 기존의 전세입자가 분명히 2억에 살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다가 바지사장은 새로 전세입자를 또 구해요. 어떻게 근데 그렇게 잘 구해요?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미끼를 던져놓고 돈으로 약간 미끼를 네. 던지는군요. 그러면 솔직히 이런 빌라 전세 쪽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뭐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정말 좀 어렵거나 뭐 그마저도 다 대출을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혹할 수 있도록 금액을 저렴하게 한다든지 해서 새로 세입자를 구하고 그 계약금을 받고 또 도망가요. 진짜 듣기만 해도 네. 사실 전세금 같은 게 여러분 뭐 몇 천만 원도 아니고 몇 네, 억씩 네. 하기 때문에 전세 사기는 정말 피눈물 나는 사건입니다. 이런 거 정말 근절이 돼야 되는데 제가 좀 나왔던 좀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어떤 댓글이 네. 올라왔냐면 여러분 먹방 연구소 아니고 네. 덕방 연구소입니다. 네. 덕방 연구소 부동산 관련된 네, 네. 유튜버 모셨습니다. 혹시 잠깐 자기소개 하실래요? 네, 저는 지금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이 부동산 초보분들을 위해서 이 부동산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 유튜브 덕방연구소라고 합니다. 네, 덕방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 본격적으로 이제 짚어볼 문제들을 이제 3월부터 본격적인 이사철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런 거 좀 체크하셔라고 준비해봤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시죠. 이사철 전월세 키워드 체크. 신용정보 그게 돈이 되나? 이거 보셨어요 혹시? 네, 재벌집 네. 막내 아들? 얼핏 봤던 것 같아요. 어? 네, 네. JTBC 화제의 드라마를 아니요, 안 보시... 봤어요. 뭔지 그 아십니까? 되게 드라마. 다급해지시는데. 네, 알죠. 그 회장님이. 어, 네. 그래요? 그 돈 혹시 살려서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신용정보 그게 돈이 되나 그런 거 아닌가요? 보신 거 확실한지 잘 모르겠어요. 네. 봤어요. 그 믿을게요. 애기 엄마가 잘 보는. 와이프분께서 네. 옆에서 그럼 같이 이렇게 보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보긴 보셨다고 하니까. 네. 그 신용정보 그게 돈이 되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집주인의 그 미납 뭐 국세나 당해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건 네. 신용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그거를 기존에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집주인의 맞아요. 동의를 얻어야만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집주인들이 거의 동의를 해주질 않죠. 내 중요한 정보들을 노출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차인이 이 집주인의 뭐 미납 국세나 당해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사실 집주인의 이런 네. 채무 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동의가 네네. 없으면. 근데 이제 동의 없이도 집주인이 사실 채무 관계가 좀 복잡하면은 네네. 이게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조금 그래도 한번 체크하셔라라고 정부에서 이제 조금 바꿨다라는 네네. 걸 저희가 희소식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정보 그게 돈이 되나? 돈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챙기셔야 돼요.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작지만 소중한 것들. 이건 뭐예요? 이제 뭐 권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이 계약을 하실 때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뭐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받더라도 이제 집을 구할 때 뭐 말 그대로 사소하지만 꼭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입지나 이런 부분이 일단은 중요한데 뭐 내 자녀가 있어서 뭐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지하철역이나 이런 뭐 교통 수단이 근처에 가까운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본인 기준에 맞춰서 입지를 네. 선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집을 처음에 보러 가셨을 때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집 상태만 대충 보고 그냥 마음에 드는구나 하고 덜컥 괜찮네 이러고 계약을 나가죠. 하시죠. 네. 그런데 이게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로 인해서 뭐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하는데 일단 집을 먼저 계약을 하시지 말고 집에 가서 꼼꼼히 확인하실 게 뭐 집에 뭐 어떤 누수가 있는지 아니면 뭐 화장실 쪽에서 뭐 배수구 쪽에서 뭐 냄새가 많이 올라온다든지 그런 냄새는 단시간에 제거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숨길 네.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봐야 되고 물이 잘 나오는지 뭐 배수는 잘 되는지도 체크를 하고 그 집이 남향에 가까울수록 집의 내부 온도도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맞아요. 요즘 난방비 때문에 걱정인데 그 네. 남향이면 그래도 좀 볕이 드니까. 네, 일조량이 좋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구하는 팁이 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뭐 관리비라고 해가지고 뭐 20만 원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임차인 맞아요. 입장에서. 네. 월세도 뭐 싼 집으로 최대한 구하려고 노력을 해서 계약을 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 특이하게 이 월 차임 이외에 뭐 추가로 들어가는 뭐 공용 관리비라든지 어떤 게 있는지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 관리비 같은 내역은 네. 전에 사셨던 분한테 네. 이렇게 좀 관리비 내역서 좀 물어보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정확히 알 수 네, 네.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수가 있는지 곰팡이가 폈는지 변기 같은 거 네, 이렇게 네, 상태 네. 보면 네. 또 보이잖아요. 물 잘 내려가는지.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확인을 물도 하셔야 내려보고 돼요. 뭐 다 해야 된다. 네. 많은 분들이 다 아는데 그래서 잘 이거는 이제 꼭 체크하셔야 되고 꼭 이렇게 네. 추가로 또 있을까요? 딱히 없군요. 말씀은 다 드렸는데 이건 또 그렇군요. 사람마다 또 네.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일단 집 상태하고 그 방향 그리고 관리비 부분 정도 체크하는 거를 일단 먼저 먼저 추천드려요. 추천드린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댓글도 올라온 거 다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덕방님을 약간 혼내고 좀 긴장시키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게 업인 사람이고 네. 여기 덕방님은 사실 뉴스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려니 네. 조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거. 아, 진짜요? 네, 잘하고 계시다는 거. 제가 괜히 아까 성대모사 시켜가지고 네, 너무 좀 영혼이 더, 없다라고 네. 사람들이 네. 그런 댓글도 올라왔는데 눈치 보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제 말투가 원래 이래요. 아, 조기성 선수도 네. 오셔가지고 네, 말투가 봤어요. 보셨어요?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축구 선수들 몇 분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 보셨어요? 네, 네. 그럼 저를 알고 계셨군요. 모를 수가 없죠. 저를 모를 네. 수가 없다는. 네. 그래요? 네. JTBC 뉴스룸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고 네,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팬이었어요 원래. 너무 그래요? 너무. 네. 너무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지금 그래서 더 긴장이 좀 되는 것도 있고.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네. 긴장을 풀어가면서 네. 다음 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보여주시죠. 100% 안전한 계약은 있다? 뒤에 물음표가 달려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죠? 안전한 게 있습니까? 사실 뭐 100% 안전한 뭐 전셋집 이런 거는 없어요, 사실. 100%라는 없다. 거는 네, 없는데 그래도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평상시에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이 집을 알아볼 때 솔직히 사회초년생분들이 어떤 뭐 현장에 가서 집을 보고 하는데 그 내 집을 보여주고 계약하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확인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오. 그래서 보통 처음 만나면 이 명함을 주잖아요. 이 명함에 이제 이름 앞에 이 공인중개사라는 직함이 들어가 있다면 어느 정도 공인중개사일 확률이 높은데 그마저도 이제 위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그래요? 불법적으로. 공인중개사 위조를 또 해요? 네, 네. 그럼 어떻게 체크해요? 그래서 명함을 받았으면 그 명함에 나와 있는 부동산 상호가 있잖아요. 네. 그 상호하고 이름이 있을 텐데 네. 이거를 요즘엔 핸드폰으로도 이 검색 사이트에서 이 중개업 조회나 뭐 공인중개사 조회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함에 나와 있는 그 상호하고 부동산 상호하고 이름을 체크를 하시면 이 사람이 정말 공인중개사인지 뭐 중개보조원인지 그 직책까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오.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보통 이 부동산 중개 사고라고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자격증이 없거든요. 네. 그냥 몇 시간 정도 이 직무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그냥 직원으로 등록돼서 일을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빌려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본인이 공인중개사인 척 그렇게 이제 불법적인 중개들을 많이 해요. 이거 심각한데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빌라 전세 사기로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그런 컨설팅 업체들이 정말 많이 섞여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 사기 위조로 통해서 네, 네. 이런 공인중개사 명함을 위조해서 이런 사건도 꽤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네, 지금 네. 현장에 계신 분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아까 공인중개사 그거를 이제 네이버에 이렇게 네, 치면 나와요? 네이버 얘기해도 돼요? 여기 유튜브니까. 아, 맞다. 네네.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정신 네네. 차리세요. 아, 네네. 네. 뉴썰. 네. 네네. 네이버에 치면 나오나요? 네, 그냥 네이버 핸드폰으로요. 네. 뭐라고 치면 돼요? 공인중개사 조회. 공인중개사 조회, 네. 아니면 중개업 조회. 중개업 조회, 그럼 그리고 맨 이름 치면 상단에 네. 이제 그 검색 사이트, 아니 그 사이트가 나와요. 오, 그걸 들어가시면 네. 바로 거기서 뭐 시군구를 입력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네. 부동산 상호만 적으시면 아. 그 부동산이 딱 나오게 돼요. 어. 그래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 PD가 이 말이 사실인지 또 저희가 네. 검증을 좀 네네.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하니까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네. 혹시 본인 것도 저희가 치면 나올까요? 네네, 그렇죠. 정보 주시겠어요? PD님 바로 한번 쳐보세요. 개인정보라서. 개인정보라서. 네네.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칠 수 없죠. 덕방연구소 저희가 믿어도 되죠? 네네, 당연하죠. 이런 분들 믿지 말라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이따가 그럼 한번 제가 조회하고 가겠습니다. 농담? 네.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그렇게 정색하시면서 이렇게. 정색을 하지 않았어요. 정식하지 네, 않으셨군요. 네. 긴장이 보니까 아직도 돼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네. 덕방연구소님이 긴장한 척하지만 할 말은 다 하세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꿀팁을 얻었어요. 여러분 부동산 중개인 만나셨을 때 이분 혹시라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게 좋으니까 꼭 체크하셔라. 네이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전세, 월세 중에 어떤 거를 좀 계약하는 게 더 우리에게 세이빙하는 방법인지. 죄송한데 그 전에 한 가지 빠진 거 얘기 드려도 될까요? 말씀을 편하게 네. 하시면 됩니다. 네, 뭐 100% 안전한 집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추가로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집들은 그 정부 기관에서도 뭐 허그나 뭐 SGI 이런 보증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도 이 커트가 된 집들이거든요. 그러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아예 안 되는 집들은 계약을 하시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전세 보증보험은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나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확인은 해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100%는. 그래서 그 계약을 하실 때 그 특약에다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뭐 오. 지급한 금액을 조건 없이 반환한다. 이런 것도 그러네요. 넣으면
도움이 되죠. 하긴 이걸 체크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네. 아예 전세 그거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다 명시해 네, 두면 이걸 문제 삼아서 어쨌든 저희가 계약을 네, 파기할 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네, 네.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니까요. 네. 아, 역시 또 본인이 하실 말씀 다 조곤조곤 아, 해주시면서 요건 또 얘기해야 된다. 자, 제가 댓글 하나 봤는데 네. 오늘 욕 보신다고 제가 어. 너무 혼내고 있어서 네.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에요. 제 말투가 원래 이래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재밌게 진행하다 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실제로 좀 만나보니까 화면에서 보던 거랑 비슷하던가요? 네. 더 얼굴도 작으시고. 어, 네.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저쪽에서 그래요? 뵀을 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네. 요즘 이제 아까 여쭤봤던 전세, 월세 중에 어떤 게 더 저희가 돈을 세이빙하는 방법일지. 이거는 또 케이스마다 다른데요. 이 전세, 월세 뭐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뭐 확단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네. 장단점을 좀 네.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라는 건 이 목돈을 큰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대신에 장점은 월세 지출이 없다라는 거. 음. 그런데 이 전세의 또 단점은 요즘 같은 상황처럼 뭐 전세 사기에 이렇게 연루가 돼가지고 이 깡통 전세에 해당이 돼서 보증금을 뭐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에 반해서 월세는 이 보증금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지만 이 월세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네. 이거는 본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반전세라는 게 있거든요. 반전세. 오, 네. 반전세 그래서 좋아요. 이 반전세는 이 전세보다는 보증금이 적고 이제 월세는 어느 정도 지급해주는 방법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보증금을 크게 떼일 일도 없고 월세는 기존 월세보다도 적게 나가니까 이 반전세를 추천을 드리죠. 여러분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반전세를 좀 추천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러면 보증금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월세도 조금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사실 뭐 이런 것도 다 우리나라밖에 없는 사실 부동산 제도에서 되게 신기하기도 한데 반전세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댓글 좀 보면서 네. 선생님께서 좀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도 댓글이요? 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오늘 제가 특히나 좀 많은 분들이 저의 네. 선생님과 덕방연구소님과 저와의 관계를 마치 교사와 학생처럼 네. 이제 조금 풀렸어요. 이제 네. 이제 끝나야 되는데 풀리시면 네. 선생님 곤란해요 이러시면 네. 저 하나 선택해도 될까요? 네, 선택해 네. 주시죠. 이 성우 정님이 댓글을 주셨는데요. 네, 뭐라고 이 하셨나요? 집주인 동의를 왜 받아야 되나요? 내 재산 내가 지키겠다라는데 이렇게 주셨는데 네, 네.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죠. 정확하게. 뭐 더 그쵸. 부연 설명을 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 있죠. 정부 입장에서도. 맞아요. 네. 자, 성호정님 드리겠고요. 저는 이름 모하지님. 오늘 뉴스 라이브 처음 들어와 봤는데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 너무 좋아요. 유유 하트. 요 분께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이거 받으셨으니까 또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끝까지 또 다음 주에 또 하거든요. 오늘 일요일 맞죠? 네, 맞아요. 네, 헷갈려요. 다음 주에 또 하니까 내일이라 할 뻔했어. 다음 주에 또 하니까 또 오셔야 돼요. 이름 모하지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입이 풀리셨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PD가 다음 주도 모셔야겠다. 다음에 네. 언제든지. 덕방연구소님 네, 그때는 부동산 좀 관련된 더. 거? 그때 좀 더 뭐 어떻게 이제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내용으로 네. 그때 당시에 또 유행하고 있는 성대모사 드라마 성대모사 좀 몇 개 준비해 오시면 네. 준비해 오겠습니다. JTBC 드라마 요즘 네. 대행사 재밌거든요. 네. 네. 한번 네. 저희 애기 드라마 엄마는 잘 보시면서. 보는데 네. 저희 라인업 좋거든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네. 보시고 성대모사 몇 개 준비해 오시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조곤조곤 정말 좋았어요. 좋으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또 감사합니다. 모시죠. 네. 자, 저희와 함께 해주신 덕방연구소와 집 똑똑하게 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우리 주거 사다리는 정말 소중하니까 사소한 거 저희가 드린 꿀팁 함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도 저희는 다시 뉴스룸이 끝나면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네. 저는 이렇게 안녕해야 돼요. 네, 안녕. 안녕.